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가 토지 강의의 대한민국 1인자. 무슨 인자. 1인자라고 감히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옥탑방 보보스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김종률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질 것 같아요. 예.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어요. 요새 이 나이가 이제 40대가 딱 꺾이니까, 중반이 꺾이니까 몸이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벌써? 막 다리도 좀 아프고, 진짜로. 평소에 몸에 좋은 걸 좀 먹어줘야. 그래서, 이게 새해 딱 들어가지고 걷는 게 좀 불편해서, 예. 좀 정형외과 가봐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됐고요. 그렇구나. 아직 괜찮으시죠? 네, 저는 아직 뭐 아직 덜 꺾였잖아요. 1년 남았는데. 1년 갔어.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저는 유통회사에서 점포개발, 부동산 법제 업무를 14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GS15, 홈플러스 그런 회사에서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투자 강의를 맨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토지 투자 강의도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제가 유통회사에서 그 토지를 보고 상가를 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만의 유니크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 보고 싶으면요, 강남역 1분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입니다. 뛰어야 돼요, 대신에. 네. 저도 선생님 강의를 좀 들었죠. 예. 네, 온라인으로 수강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들으셨죠? 열심히 들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저도 상가 강의 이분 저분 좀 들어봤는데,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는, 귀에 쏙쏙 막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토지는? 토지는 안 들었어요. 토지는 책만 보고 듣진 예.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난 토지는 안 하려고. 토지가 근데 할 게 더 많아요. 더 쉬워요. 투자는 훨씬 쉬워요, 토지가. 그러니까 이 원장님의 토지 투자 방식은 신문을 잘 봐서 어떻게 보는지만 알아도, 그러니까 신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렇죠. 들어갈 타이밍, 예. 빠질 타이밍들, 이제 이런 예. 측면에서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예를 들어서 뭐 규제가 없어진다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든지, 오르면 다시 잘 안 내려오거든요. 토지는. 예, 근데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샀는데 호재가 없어진다. 그러면 꺾이잖아요. 그래서 공법 공부보다는 호재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더라. 그런 걸 많이 이제 느꼈죠, 투자. 어떻게 보면 심리가 더 크게 작동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심리, 네. 심리. 왜냐하면 호재가 없으면 심리라는 게 만들어지지도 않잖아. 예, 근데 그게 또 심리라고 하기에는 네.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를테면 그 부동산님의 전공 분야인 재개발로 이야기하자면, 지정이 되고 심리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관리처분 때 갔더니 뚜껑 열은 그때 감정평가 나왔더니 실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토지는 마지막에 가서 실질 가치가 떨어지더라고. 호재가 뭐 실현되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죠.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사실 토지 투자가 미성숙지 또는 미개발지가 예. 개발지가 되는 형태가 예. 어떻게 보면 그거니까, 예. 그냥 빈 땅 논밭이 또 이렇게 황량한 황무지가 예. 뭔가 이제 도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니까 그렇긴 할 것 같네요. 예, 진짜 뭐 시작부터 토지 이야기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네. 사실 토지 얘기하려고 안 불렀어.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예. 제가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 어떤 게요? 그 제가 질문지 보내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내용들 질문지, 중에 예. 대부분이 이제 제가 궁금한 걸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사실 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심기현 교수님 책에서 예. 이 부동산에 너무 몰빵 투자 좋지 않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자산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게 반갑지가 않아요.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고, 뭐 집값이 얼마가 됐다는데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잖아.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간에서 알려준, 왜냐하면 양도세를 내고 팔면 내 수중에 쥐는 돈은 예. 엄청 적은데, 그러니까 예. 팔 생각은 못하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높으면 세금만 많이 나오니까. 아, 근데 그 사이버머니라든지 못 판다 그렇게 말하면 욕먹어요. 큰일 나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집값은 덜 올라도 좋고, 예.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줄고요. 그냥 자산 가격은 좀 빠져도 상관없는데 현금 흐름이 좋았으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 대표님 같은 마음이 거의 다 이 자산이 형성된 분들의 그렇죠. 마음이.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저도 지금 40대부터는 사실 투자할 여력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돈을 잘 못 벌기도 했지만 이게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특히 아이 교육비라든가 예. 이런 데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장이 좋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이번 장은 그렇게 보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게 지금이야 뭐 괜찮은 게 있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내가 30대보다 사실 지금 자신감이 덜한데 30대 때는 막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40대 되니까 30대들한테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50대 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30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좀 팩이나 이런 게 옆에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막 일하는 것들 보면 와, 난 저런 열정으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질문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50대, 60대 이후에 어떤 현금 흐름을 위한 부동산 투자도 생각해 봐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40대면 좀 빠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 한 5살에서 10살 많은 분들은 되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표님 잘해 놓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돼. 그냥 집은 뭐 살고 있는 집 정도 있고, 뭐 또는 이제 갈아탈 집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겠느냐. 30대, 40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 사례, 성공 사례 각각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일단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이제 상가를 해봐야지라는 분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상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다. 예, 토지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내 모른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죠? 근데 상가는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상가 투자, 토지 투자 둘 다 하는 사람이지만 토지가 훨씬 쉽고요. 경매 물건을 1시간 검색한다. 할 만한 거는, 토지를 할 만한 거 찾는 개수가 상가에 한 3배 가까이 많아요. 그만큼 토지가 할 만한 게 많고, 그래서 토지가 더 쉬운데, 근데 사람들은 인식 속에는 상가가 쉽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상가가 용어라든지 법률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지 않을 뿐이지 상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보시면 실제 어느 증권사 임원이 상가를 투자하셨던 사례입니다. 이게 로드뷰로 딱 보면은요, 아파트 이쪽에 있죠. 네. 아파트 있고 이렇게 코너 건물에 되게 좋은 상가 건물처럼, 번듯한 상가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네. 그죠? 지금 보면 세입자도 많이 들어와 있네, 그죠? 네. 공실 거의 없고 아파트 앞에 있고 뭐 이런 자리, 되게 좋은 자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과연 뭐 이런 데 건물주가 처음에 그 상가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나? 잘 모르겠어요. 이 상가를, 건물을 최초에 매입했을 때 기대했던 월세만큼 될까? 또는 그때 투자한 금액 대비했을 때 적정한 월세만큼의 수익률이 나올까? 안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로드뷰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파트 단지 있고 그 앞에 있는 뭐 프라자 상가 비슷하게 생긴 뭐 상가 건물 괜찮은데,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를 보면은 750세대잖아요. 네. 750세대 되고 지금 요 자리거든요. 750세대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업종은 몇 세대를 보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이 750세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네. 이 자리가 뭐 이 도로를 기준으로 길 건너 쪽 사람들이 올 수요가 없죠. 네. 길 건너 사람들은 이 대로변 쪽으로 오지만 이 안쪽까지 들어올 것 같지 않잖아요. 이 750세대를 보고 장사를 하는 건데 여기를 오는 사람 아니면 예. 저기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도 사실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래. 예. 동네 다녀보면 우리 아파트인데 상가에 뭐 있는지 몰라. 그 길이 안 가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는 750세대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그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뭐 거의 자영업자 혼자서 먹고 사는 업종들 있죠. 슈퍼 이런 것들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단지 내 상가에 거의 다 들어오겠죠. 더 가까운데. 예. 그러면 이런 자리에 그 처음에 번듯한 상가 건물 사면서 기대했던 월세 수준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로드뷰로 보니까 좀 더 번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는 나쁜진 모르겠어. 주변에 예. 아파트들도 되게 많고 학교도 있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그 회사 매장에서 냈던 월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층이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럴 사이 보이니까 유통회사에서도 점포개발 담당들이 좀 이제 처음에는 그럴 사이에서 막 입점을 하고 높은 월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저 건물을 사셨던 분이 굉장히 네, 좀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하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회사에 임원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고 회사도 그냥 회사가 아니고 이제 증권사 평생을 투자를 업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 투자에서 좀 실패를 한 게 케이스죠. 이제 또 왜 또 그럼 이 상가를 샀느냐 번듯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분들 중에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지역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지역. 예. 저한테 예를 들어서 상가 김 선생님 나 상가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 거 사면 좋아요? 일단 안 돼 이제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봤는데도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까요? 상가. 예, 예.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걸 나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상가는 뜰만한 지역이 상가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상가는 질문이에요. 지역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 상가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입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조동이라는 동네가 그 옛날에 요 매입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들어오고 이러면서 좋아진다고 했던 동네였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거하고 뭐 여러 인프라가 생긴다든지 택지지구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하고 고속도로 아시 생기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요 상가가 입지가 좋은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좋은 상가를 사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입지가 좋은 그 바운더리에서 1등하는 상가를 사는 거지 지역이 좋은 상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상가는. 예. 근데 대체로 실패하는 게 보면 지역 좋은 데 상가를 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1층 고집하다가 1층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1층 고집은 이렇게 입지가 빠지는 곳의 1층은 그렇죠. 가봐야 어차피 1층이라고 하더라도 못난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싼가? 비싸죠. 그러니까 1층이기 때문에 금액은 비싼데 그러니까 1층 고집하면 어디서 실패를 많이 하냐면요. 신도시로 한번 이야기 옮겨볼게요. 미사지구 같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상가다 1층 고집하는 사람하고 입지 고집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근린 상가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상가 요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 상가를 이용할 주된 유효 수요가 누구겠어요? 아파트 주변에 끼고 있는 아파트 요 사람들. 북쪽의 아파트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요 아래쪽 사람 아파트는 길을 2번 건너서 천도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 별로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주된 유효소 이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상가 이용하러 갈 때 어디 갈 것이냐? 요 왼쪽에 4개 단지 사람들은 출구 나와서 뭐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뭐 요렇게 길 건너서 이 길로 요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요렇게 내려올 거고 예. 그다음에 요 한, 둘, 셋, 4개 단지 사람들도 상가 이용하러 온다. 예. 출구 요렇게 내려와서 그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안에 이 남의 아파트 가로질러 오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서 그러면, 오겠네. 예, 그럼 왼쪽으로 아까 그게- 돌아오든 이렇게 오든 예.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더 가까워 보이죠. 그렇죠. 요렇게 오게 생겼잖아요. 그 주변에도 뭐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미사지구를 다녀와서 이제 그때 상가 분양 초기였는데
와, 요거 두 개 엄청 세다 이랬거든요, 내가. 거기가 좋다. 딱 예. 좋은 게 딱 이 많은 상가들 중에 딱 찍히네. 너무 독보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두 개는. 예, 이거 두 개가. 예. 이거 너무 좋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1층 고집하면 어찌 되느냐? 이 상가를 사야 되는데 이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1층 상가가 이미 분양이 되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수준보다 너무 비싸다. 근데 나는 1층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안쪽 상가를 사게 되겠죠. 그 옆에 그리고 보통 예. 이런 프라다 상가 가서 오픈하는 날 1층 가면 없잖아. 보통 그건 나갔는데요. 나는 예. 그런 거 많이 봤어. 아, 좋은 자리는 또 좋은 자기들끼리 자리는 찍어놓고 안 주잖아. 예. 자기네들이 나중에 피 예. 받아먹고 팔고.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근데 이제 1층 고집하면 어쨌든 여기서 이런 자리를 사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1층 고집하면. 네.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 자리 상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 1층이 뭐 100이었다. 그럼 이 안 좋은 자리로 간다. 그러면 안 좋아도 80은 한단 말이에요. 8, 90 하겠지. 예, 그럼 금액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제일 좋은 자리가 한 칸이 뭐 같은 면적일 때 10억, 뭐 12억 했다. 뒤로 상가 들어온다. 그럼 한 10억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뒤쪽 라인의 10억짜리 상가는 한 2억 정도 20% 가까이 금액이 낮은 금액에 상가를 매입하더라도 성수기 때 임대료가 1입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반 임대료가 앞에가 뭐 400이면 200밖에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는 12억 주고 샀는데도 뭐 월세 400을 유지한다. 근데 뒷라인은 200밖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10억 주고 상가 샀는데 월세 200에 넣을 수 있느냐고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워놓다가 예. 그런 표현 쓰던데 그거 뭐더라? 아무튼 예. 예. 근데 입지를 고집을 해버리면 내 이 상가를 샀는데 1층 상가 살렸는데 다시 1층이 아니라 난 이 자리가 좋아서 왔다. 근데 1층이 이미 분양이 되었네. 그러면요.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이 건물에 3층, 4층, 그러니까 저 건물이 전체가 6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네. 그럼 한 3분의 2층 정도 오면 한 4층까지잖아요. 그러면 임대 되게 잘 맞춰져요. 특히 이제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어느 업종들이 학원, 병원, 은행, 슈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학원도 위로 올라가죠. 병원도 위로 올라가죠. 은행도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갈 수요가 많은데 옆 건물에 3층보다는 이 건물에 4층, 5층을 더 선호할 거란 말이죠. 제가 장사하려고 하더라도 예. 주동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도로변에 보이는 예. 위에가 보이지 골목 꺾어 들어가서 그럼요. 더 낮은 층보다 예. 훨씬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1층 상가 고집하다가 말아먹는 분 정말 많아요. 1층 고집하다가. 그래서 여기 뒤에 이런데 자리 나쁜 자리를 10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요 위에 상가를 10억치 사는 게 10억 원 어치. 예, 10억 원어치 위에 상가 사는 게 예. 성수기 때 임대료 훨씬 많이 나오고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까 팔았을 때 차익도 훨씬 더 뭐 차익이 있다기보다 어쨌든 팔았을 때 가치도 더 높을 것이다. 자본 그죠. 이익도 예. 담보 가치도 더 커질 거다. 예. 근데 성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주거 지역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딱 안정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시점. 예. 그러니까 상가가 막 비었다가 들어왔다 뭐 하다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그럼요. 이제 그때를 성숙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유효 수요가 주거지만 있는 지역이면 한 3년이면 2, 3년이면 성수기. 2, 3년 예, 정도면 예. 성숙기 접어들죠. 네. 그 이제 1층 고집하다 말아먹는 사람 정말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참 이거는 어디 가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위례 상가 분양받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분양받은 분들. 지금 위례 상가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예. 사실 저는 초기에 갔고요. 예. 그러니까 그 22단지, 24단지 이런 거 입주할 때 가보고 예. 안 갔는데 예. 요새는 이제 언론에서 맨날 보죠. 텅텅 빈 위례 언론에서 보니까 엄청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죠. 네. 근데 위례 우리 동문이잖아요. 그 지금 학교 수업 뭐 듣고 계세요? 뭐 들었어요? 이번 학기 수업 별로 재미없었는데 뭐 빅데이터 관련된 수업들 여러 개 들었어요. 상가 관련해서도 수업 들었고. 학교의 개발 사례 연구 이현석 교수님 과목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거 들을 때 위례의 땡땡 타워가 이제 분양해서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심화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땡 타워 굉장히 사업 실패한 거다.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했거든요. 분양은 잘했는데 사업은 실패한 거다. 예. 그 이현석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장에는 플레이어가 4명이 있다.
그 시행사, 시행사. 분양 대행사,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임차인. 임차인. 이 모든 플레이어가 협회해야지 성공한 사업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실패했다. 공급자 측면만 성공했지. 수분양자와 그리고 수분양자의 세입자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때 입주하기 전인데 이야기했거든요. 분위기 싸했지. 그러니까 대놓고 디스를 했는데 우리 예. 잘 팔았어요. 우리 예. 잘 지었고 잘 팔았어요를 얘기했는데 들어가는 놈은 고생할 거야라고 예. 대놓고 디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1층에 지하에 GS 슈퍼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GS 슈퍼 바로 앞에 자리는 월세를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을 근거해서 분양가를 이렇게 잡아놨던 거죠. 그럼 무슨 근거냐? 내가 GS 출신인데, 내가 GS 리테일 출신인데, 과천에 가면은 하루에 한 2천만 원 파는 GS 슈퍼가 지하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떡집이 있어요. 그 떡집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이에요. 2천 파는 GS 슈퍼 앞에 자리도 월세가 100만 원인데, 무슨 근거로 거기서 2.5배가 나올 거라 보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리고 이제 호실별로 조목조목 성수기에 든 다른 신도시 상가를 모델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예상한 임대료 수준을 구하고 그리고 분양사무소에서 했던 임대료를 넣어서 니들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 분양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시행이익을 많이 해먹었다. 예. 분양가를 고평가한 거죠. 임대를 저금리 시대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도 사람들이 예. 분양을 받으니까 그냥 잘 해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나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9시 뉴스에 바로 그 옆에 상가가 나오더라고요. 텅텅 빈이라면서. 텅텅 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을 못 구한 거잖아요. 제 예상이 맞았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에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거 보면 티가 나요.